네, 체크인스탁입니다. 오늘 장 봐야 될 게 많으시죠? 저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함께 해주실 분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봅니다. 경제지표 미국의 CPI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하게 좀 곱씹어 보겠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인플레가 완화됐다라는 평가와 함께 미증시 투자 심리가 비교적 개선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강한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훈풍이 우리 증시까지 올 수 있을 것인가 분석하면서 또 우리 증시에 미친 영향력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순재 대표님, 먼저 데이터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일단 나온 거 자체가 시장 예상치를 상당히 좀 하회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이제 CPI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CPI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3% 상승을 했고요. 전월 대비 기준으로 보면 이제 0%. 그러니까 전월하고 이제 물가가 똑같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를 찾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인플레이션이 좀 더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시장에서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원 CPI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3.4%, 전월 대비 0.2%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좀 더 하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이제 CPI였고요. 조금 이제 연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 표가 이제 근원 C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이제 조금 계속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다시 조금 하락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받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5월 이 내용을 이제 좀 뜯어본다라고 하게 되면 휘발유 가격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에너지 지수가 2% 하회를 했고요. 그 중에서 휘발유 가격이 3.6% 하회하는 그런 모습,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에 계속 좀 불안한 요소로 작용을 했었던 자동차 보험료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 감소를 하면서 일단 관련된 보험료가 안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도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다만 조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주택 관련된 지수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월 대비 0.4% 상승을 했는데요. 이런 상승세가 지금 몇 달째, 그러니까 올해 계속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외식 물가 지수도 전체 지수는 0.1%, 푸드 관련돼서는 0.1%가 올랐는데 그중에서 외식 관련된 부분이 0.4%가 오르면서 일단 서비스업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성장 기술주에 대한 그런 이제 인식들이 상당히 좀 부분 개선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빨라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런 분위기에 이어지면서 AI에 대한 이제 시장 열풍이 좀 계속 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를 비롯해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전부 다 전일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내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반도체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CPI로 시작해서 AI까지 일단은 왔습니다. 그런데 CPI는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 FOMC가 약간은 좀 매파여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인플레에 계속 주목하고 이런 경제지표를 보는 이유는 금리 인하의 시기가 언제쯤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고민이고 그리고 또 금리 인하가 돼야지 또 고성장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우호적인 영업 환경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종목군들의 현재 좀 긍정적인 상황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FOMC 회의가 이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제 표현은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좀 바뀐 게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점도표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기준금리가 기존에 이제 중간값이 저번에는 이제 4.6%였다가 이번에 이제 5.1%로 올랐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한 번에서 두 번 사이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예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한 번 인하 쪽에 이제 베팅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심리 잠체는 조금
뭐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조금 위축된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연준에서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매파적인 그런 이제 스탠스를 보인 이유가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CPI가 발표되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이제 누르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닌가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주가가 계속 호황을 이렇게 이제 급등세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증시도 어느 정도 그냥 뭐 급등한다라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을 뭐 연준에서 원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뭐 연준 입장에서도 뭐 이번에 뭐 파월 의장이 이제 발언한 것 자체도 그렇게 매파적이진 않고 뭐 시장 중립적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런 뭐 AI 관련주 뭐 여전히 뭐 시장 뭐 중심에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련주 어떤 쪽 보세요? 일단 뭐 국내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뭐 HBM3에 대한 부분 여전히 이제 뭐 시장 주도적인 그런 이제 역할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반도체 전공정 관련된 업체,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특히 이제 디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좀 증가한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는 디램도 부족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도체 업체들이 작년에 감산했었던 그 물량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전공정 업체들의 대한 부분이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만약 그 종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여전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뭐 TCK나 PS홀딩스, 뭐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반도체 전공종 쪽으로 압축을 해주셨고 그 중에 토픽은요? 네, 그 중에 토픽은 이제 원익 QNC. 네,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반도체는 이제 쿼츠웨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로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쿼츠는 이제 반도체 공정 내기에서 계속 이제 소모품으로 이제 주기적인 소모품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보통 이제 6개월에서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교체 수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쿼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기대감이 뭐 1분기서부터 점차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후에 이런 이제 생산량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쿼츠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 뭐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기업 실적도 좀 더 개선되는 측면이 눈에 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픽까지 원익 QNC로 탁 집어서 골라주셨어요. 다음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증시 최근에 이 빅테크 업체들의 질주가 정말 대단합니다. 애플이 다시금 또 달리고 있는 상황, 거기에다가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후에도 잘 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또 3강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시가총액 1위 또 바뀌고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주목해서 또 IT 섹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김 이사님? 네, 그동안 뭐 한 종목씩 오르다가 오늘은 좀 여러 종목군들 말씀하셨던 빅3와 더불어서 모라클 종목은 뭐 어저께 시간에서부터 움직였으니까 그게 이제 본장에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IT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강세가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은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다만 뭐 다우지수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경제 종목이라고 불렀던 혹은 방어주라고 불렀던 종목군들을 조금 눌리는 국면이고 이런 IT에 쏠림은 더 급하게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기도 하면서 어쨌든 시장의 중심축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에 주목하는 이유까지 알려주셨는데 여기에서 뭐 국내로 연결시켜 볼 만한 종목군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제가 보기에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종목의 확산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 대만 쪽의 전반적인 흐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5월 달에 발표된 대만의 전체적인 IT 동향을 살펴봤더니 안 좋아지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노트북도 지금 노트북 ODM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브랜드 붙이지 않고 남의 브랜드 붙여서 생산만 해주는 그 노트북 ODM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고요. MLCC가 개선되고 있고요. PCB도 개선되고 있고요. 뭐 TSMC를 포함한 비메모리가 좋은 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TSMC는 거의 유일하게 최근 5개년간 최고의 매출치를 찍으면서 거기서 더 위로 올라가고 있는 가장 좋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MLCC나 여러 가지 그 부품들, 소위 이제 PC나 스마트폰을 구성하는 7대 주요 부품들의 전체적인 추이도 거의 상단으로 붙어가고 있다. 그래서 IT 쪽에 신제품 판매가 하반기 쪽에 일정 부분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꽤 많이 보이고 있다는 점을 특징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의미 있게 보는 종목은 심텍입니다. 아침에 이제 리포트도 언급해 주시던데 심텍이 북미 쪽에서 새로운 어떤 이 거래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심텍하면 하이닉스와 결부되어서 DDR5와 결부돼서 가는 PCB 이쪽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뭐 스마트폰 쪽에도 일정 부분 나갈 수가 있고 그 외 다른 쪽의 PCB 기판 쪽도 추가적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스템인 패키지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쪽의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의 지금 장기 흐름을 보시면 작년 올해죠. 올해 이제 폭락한 이후에 좀처럼 바닥을 확인하지 못하고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가 좀 늘면서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를 모아가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업황의 개선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IT 종목에서 기존에 좋았던 종목군들을 뭐 빼자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종목군들을 추가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좋아지는 쪽의 종목군들은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대덕전자, 심텍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도 기판 관련해서 상당히 좀 잘 갔습니다. 여기에 따른 움직임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EU 쪽에서도 중국의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드디어 그 부과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최대 38%까지 부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네, 뭐 저는 EU 이제 집행위원회에서 이제 관련된 이제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뭐 작년 10월부터 이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그런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관세 인상이 결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 4일 부터 일단 잠정 관세가 이제 인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인 부과는 이제 4개월 이후에 EU 회원국 내 이제 투표 이후에 최종적인 이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체 EU 회원국 중에서 25개 이상,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 향후에 5년간 이런 이제 고율 관세가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EU 내에서 여전히 지금 찬반이 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인상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독일이나 스웨덴, 헝가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이제 전기차의 이제 관세율이 인상이 되면 이제 회사마다 약간씩 좀 인상률이 좀 다르게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상하이 기차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SAIC 같은 경우는 38.1%의 추가 관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BYD 같은 경우 17.4%, 그다음에 GD 자동차 같은 경우 20%가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한 20% 정도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EU 내에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지금보다 한 4분의 1 정도로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일부 분석이고요. 네. 뭐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중국 정부가 계속 좀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과연 이런 부분이 어떤 이제 표심으로 연결이 될지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이제 중국 자동차의 EU 내 관세가 이제 크게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한국 자동차의 전기차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판매 확대 이제 그런 좋은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지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올해 1에서 4월까지 유럽 내 친환경 차량의 판매 점유율이 이제 8.2%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중국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한 20% 가까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면 중국 전기차의 판매가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리를 국내 자동차가 조금 더 확대시킬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그렇게 성장률이 많이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제 1월에서 4월까지 유럽 내 전기차 판매가 전년 대비 6.4% 증가하는 데 멈췄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한 8% 가까이 역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중국 관련된 뭐 이슈는 조금 제한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미국이 기존에 25에서 100%로 올렸죠.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 EU까지. 그리고 추가 관세이기 때문에 기존의 10%에 플러스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는 38%, 어디는 48% 하는데 이 차이는 거기에서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태양광 보겠습니다. 미증시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이 여전히 좀 뜨거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하나솔루션도 최근에 또 계속 꾸준히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이유 그리고 전략까지 한 번에 좀 알려주시죠. 네, 뭐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뭐 너무나 명확하죠. 누구는 좋다고 하고 누구는 나쁘다고 하고 그다음에 미래 계획으로 봤을 때 무조건 올라가는 건데 주가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뭐 화나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네. 또 석유화학 부분이 별로 좋지 못해서 그 부분이 또 이익이 줄어드니까 나타났던 상황인데요. 뭐 그림 하나로 정리해 보죠. 하나솔루션과 지금 똑같은,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전체는 아닙니다.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분과 동일한 셀 모듈을 하고 있는 퍼스트솔라의 주가와 지금 하나솔루션의 주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마치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런데 동일한 걸 만들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 비중이 늘어나는 하나솔루션의 주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화학업종 쪽에서 최악은 벗어났다는 시각이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 부분에서 또 적자는 줄어들거나 아주 소폭이지만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열어두면 태양광 쪽에서 받는 IRA 보조금도 늘어날 수 있고 뭐 트럼프가 되더라도 태양광을 반대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관점에서 보면 미국 비중이 제일 높은 하나솔루션의 관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당연하고요. 다만 상승의 각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 쪽에서 빠르게 이익으로 돌 수 있느냐 이 정도가 결정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전히 하나솔루션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증시에서 힌트를 찾아 우리 증시로 접목을 시켜봤습니다. 태양광 쪽도 계속 관심 가져보시죠. 지금까지 체크앤스탁이었습니다.